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갑자기 후텁지근하면서 여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여름옷 찾으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온기가 들고 있습니다. 더 큰 재료가 없는 만큼 하지만 상단이 막힌 속에 여전히 박스권 장세입니다. 매일 뉴스에 따라서 시장에 온기가 드는 곳이 바뀌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시장의 날씨에 따라 변덕스러운 날씨에 따라서 좀 계절에 맞는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진단하면서 이 경제의 맥 오늘의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시장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한 것은 14일 만에 처음입니다. 뉴욕 시장 움직일 만한 재료가 부재했던 가운데 계속된 오름세로 피로가 좀 누적된 건데요. 우리 시장 오늘 2,600포인트 위에서 플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장을 마감할 때만 하더라도 2,600선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좀 불안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5월 21일 외국인의 순매수와 원화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상승 동력을 좀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2,62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72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띕니다. 큰 폭은 아닙니다. 857억 원 담고 있고 기관이 1,16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개인이 2천억 원대 팔아내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선물 시장에서까지 외국인이 3,222억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조선, 기자재까지 좋고요. 우주항공까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 중국에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주까지 동반 상승하는 가운데 오늘 시장의 주인공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체크해 드렸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오민재 캐스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어제 한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에도 미국 시장이 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안정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장 초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지키지는 못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내 지수,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1.19% 오르며 2,63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44% 오르며 725.96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완전히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각각 800억 원대, 1,000억 원대 매수세 보여주고요.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하면서 2,000억 원대 물량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다가 현재 1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300억 원대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은 26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이 아랍에미리트 기업에 이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 정도 올랐는데요. 아랍에미리트 통신서비스 회사와의 이 대규모 납품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51억 원대의 규모라고 합니다. 또 어제 삼성도 우주산업에 뛰어든다고 밝히면서 이 전반적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CTK입니다. 이 양자 관련 기업인데요. 상한가 터치하고 현재 2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CTK가 이 특허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WIPO의 글로벌 어워드 2025의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ICTK는 복제 불가능한 이 보안칩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최근 중화권과 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제약 바이오주들 모두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란 기대감에 주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화이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6.52% 오르며 43,3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률이 10%까지 오르면서 45,1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하면서 화이자는 특허 침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또 중압광급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개발 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또한 강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바로 삼현인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기업입니다. 이 AI 로봇 기업인 케이스랩을 인수하고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랩이 자율 이동 조작 로봇을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면은 케이스랩의 AI 기반 로봇 기술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또 스마트 팩토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점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에서 사면은 AI 기반 기술, 로봇 전문 기업으로 거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4.22% 오르며 14,83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최근 계속 핫했던 이 조선주가 한미 협력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한미 정부 간의 실무 통상 협의가 현지 시간 20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미 조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조선주들이 동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거래일 대비 4.3% 오르며 29만 1,0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 장 초반 29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 측은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이는 조선 분야에서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관세 인하나 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모두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FDA가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기대감에 주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이 미국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 우려에 어제 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모두 5%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각각 2%대 또 그리고 2.55% 오르며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전 시황 살펴봤습니다. 오민재였습니다. 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시장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뉴욕 시장 얘기부터 해볼게요. 그간 많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였는데 뉴욕 시장의 상승세가 끝났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어디서 힌트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당분간 또 고점에서 박스권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관세 협상이 지금 실질적으로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협상이 좀 진전이 되었다라는 소식 이후로 뭐 추가적인 소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들려오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관세 여파로 인해서 뭐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지속해서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상 최저치를 또 기록했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어쩌면 뭐 고용은 또 탄탄한 고용 지표는 좀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지금 이 구간만 좀 잘 버티면은 증시가 다시 좀 따뜻한 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계속 치고받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뭐 우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뭐 전 고점을 이제 향해서 달려간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연출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고점들에서 박스권 뭐 한 500포인트, 지수 포인트로 5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 형태가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어차피 고점에서 움직이는 그런 구간들에서 계속 지금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증시도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 지금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잘 눌려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유망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국내 투자에 이제 국내 증시에 국내 종목의 수혜를 조금 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중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지금 유의미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우리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인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지금 대응 뭐 우리가 뭐 며칠간 올랐다고 해서 쉬어간다, 며칠간 오르면은 쉬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이 고점 박스권 내에서 조금 지지부진하게 앞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구간들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해 보자. 그 안에서도 AI 단을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지지부진했음에도 오늘 외국인이 조금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면서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급이 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지금 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이게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뭐 움직임, 증시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도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윗골이 달리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이제 전일 시가 포인트 정도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증시의 상방에 힘을 좀 빼버리는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을 만약에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증시 자체가 지금 올라가긴 해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가긴 하는데 네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들의 지금 수급이 조금 몰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종목군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이 조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인데, 뭐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시장 종합을 보시더라도 뭐 기관이 그래도 이제 코스피에서 계속 받쳐주고는 있는데, 뭐 개인들이 좀 많이 팔면서 코스피가 윗골이 좀 달리면서,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아까보다는 매수세가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종목 대비 한 3배 정도 많은 그런 시장을 좀 연출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우리가 또 5호장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증시 자체는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고점 박스권 형태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2월달, 3월달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 계속 위아래 이제 횡보 장세가 조금 잠깐이라도 펼쳐진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 증시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대선이라든지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아직 상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재료들이나 이런 거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뭐 관세 영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갔다가 지금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 고점 전까지 이제 복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가 뭐 우리 전일에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그래도 뭐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더라도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왜 우리 증시만 이렇지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우리가 관세 여파 이후로 상승이 생각보다 글로벌 증시에서 굉장히 가팔랐던 증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이 좀 들어오는 것도 무조건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자체에는 별 타격이 없더라도 우리 증시에서는 그런 이제 민감한 뉴스 같은 것들이 증시를 조금 짓누르는 그런 악재가 조금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뭐 이제 우리가 또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는 뭐 연준에서도 지금 9월 달 이전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근데 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6월 달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관세가 촉발된 그런 이제 영향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지표를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좀 이제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갔더라도 지금 살짝 눌리는 구간들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움직임을 계속 살펴보시고요. 시장 움직임 잘 살펴보시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꼬리가 안 달리고 오늘 마감을 하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찝찝하기는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는다면은 외인과 기관의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인 종목들 자체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살펴보시고요. 특히나 요 우리 이슈나 어떤 이제 종목들 뭐 개별 이슈나 아니면은 어떤 테마군들의 잠깐 반짝이는 이슈에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고점에서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보는 이런 재료들의 지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종목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담으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에만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매매는 하지 말자라는 또 시장 전략을 좀 주셨는데요. 오늘 좀 우주항공 이쪽 살펴보고 싶어요. 트럼프의 골든돔 이슈로 우주항공 인공위성 관련주 오랜만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삼성도 우주항공 산업에 뛰어든다고 하는데요. 이 모멘텀 주가가 어디까지 조금 반영을 해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제가 AP 위성을 조금 이제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 자, 이 종목 또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제 어떤 이슈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시초가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눌리네, 조금 빠지네 싶어가지고 이 중간 가격대에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시면은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리는 솔직한 말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런 뉴스가 뜨면은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도 이제 이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슈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잖아요. 특히나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주 성격이 좀 짙다 보니까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테마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종목들, AP유상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가 뜨고 난 뒤에 이런 종목들 어디 구간에서 사도 지금 마이너스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매매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이 뉴스를 띄운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을 뒤늦게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찰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나 이런 이제 관련주들, 위성 관련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이제 뉴스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뭐 트럼프가 이제 골든돔을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단기적인 재료로 좀 이제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자, 우리가 뉴스를 봐야 될 때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는데, 자, 2029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일단 봐야 돼요. 이렇게 투자가 되는 돈이 있어야지 기업들도 수혜를 받고 그 기업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굉장히 주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지금 일단 244조 원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닌데, 뭐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기대 못 미치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런 이제 돈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뉴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년간 위성 수요가 이제 343% 이제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우주 발사 시장이 지금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재 인프라 자체로는 발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요를 못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보시면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사를 못 하니까 뭐 미국 가서 발사를 하고 어디 가서 발사를 하고 이런 게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발사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발사장을 건설을 하는 이런 이제 소부장 산업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발사체들이나 그리고 쉽게 말해서 뭐 위성을 개발하는 그런 종목들도 좋지만은 그 발사대, 지상 발사대에서 어떻게 이제 또 작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종목들, 특히나 AP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이슈가 조금 더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런 이슈를 소화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흐름들. 근데 다만 이제 뭐 세트랙아이라든지 아니면 파이버 프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갭은 띄웠지만은 여기서 밀리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 지금 바이오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많이 오른 상황인데 이 추세를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이 한번 만들어지니까 위아래 이렇게 조금 어, 가격대가 있지만은 자, 요런 구간들에서 계속 밑에 하단 추세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보인다라는 거죠.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슈가 등장을 했을 때 진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 근처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조금 살펴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루미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뭐 갭은 띄웠지만 또 밀리는 흐름. 그리고 뭐 인텔리안 테크 우리가 바닥 구간에서 지금 이제 변곡을 좀 만들면서 이제 가는 그런 흐름인데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평선이 조금 모이면서 힘을 여기서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긍정적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 천천히 여러분 어차피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오늘 이런 뉴스가 뜬다고 수혜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이제 뭐 봐드린 게 뭐 AP위성, 뭐 세트레가이, 파이버 프로, 뭐 인텔리안 테크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인텔리안 테크가 그 중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단타를 치실 분들은 거래량이 터지는 뭐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조금 더 주가가 가벼운 파이브 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내가 정말로 어떤 종목들을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안전한 수익을 조금 챙겨가고 싶다 하시면은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지금은 크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실 수는 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저점 구간들에서 담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인공위성 그 안에서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장 대부분의 종목들 괜찮습니다. 흐름 뭐 대부분 업종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특징 섹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징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뭐 테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게 크게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뭐 개별 이슈 뭐 이런 아이언돔 프로젝트, 골든돔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 해서 일단 우주항공 위성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조선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뭐 조선 관련주들은 계속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쉽게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들은 이제 신고가를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는 뭐 현대미포라든지 현대중공 이런 계속 이제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는 이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좀 접근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방송을 할 때도 조선 관련주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 두셔라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차피 조금 남들이 좀 관심이 없을 때 미리 좀 담아두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조선주들 대형주들은
이미 주가가 조금 이제 크기도 하고요. 주가 보시면 뭐 40만 원 선, 뭐 이렇게 좀 덩치가 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솔직히 몇 주 사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재미가 없잖아요. 특히 금액들이 움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조선 기자재 관련주인 뭐 일승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세진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오늘만 해도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상한가 직전에서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가벼운 종목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크게 반응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또 다시 다른 종목들을 또 발굴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상승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뭐 그 우리 국내 송도에다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미국 FDA가 왔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이유에 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희망감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지금 어, 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보고 같이 협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러브콜을 보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앞으로 어떤 뉴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재료의 지속성.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건데, 내가 그래서 조선 관련주, 조선 이제 선박을 만드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를 투자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테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어떤 뉴스가 나오면서 이게 얼만큼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해서 해먹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재료의 지속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조선 관련주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안에서도 종목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먼저 대장처럼 막 치고 갔어요. 막 치고 가면은 그다음 후발주라든지 그다음 대장주를 노리는 종목들은 또 지속해서 시장에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 기회 아직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쪽 여전히 유망하지만 좀 무겁게 움직이니까 기자재 쪽도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맥스마스터님이 세진중공업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유망주는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제가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플리토라는 종목을 조금 더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파파고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 어플에 대해서 이 어플을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언어 모델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 통신망 내에서는 우리가 5월 9일 날 금요일 날 종가 베팅을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수익을 바로 좀 짧게 실현을 하는 종목이기도 한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략을 했던 자리에서 지금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잖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어차피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재료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 이제 관련해서는 계속 재료가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의 이제 추가 성장 기대성 그리고 주가들의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힘이 조금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맞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 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거를 돌파를 하면서 위에 선을 이제 만들어내고 지금 위아래 고점과 저점들이 힘을 조금 모으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수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힘을 모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이제 끝 지점들, 수렴이 되는 끝 지점들에서는 추가적인 폭발적인 슈팅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막연하게 올라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주식 같은 경우 결국에는 확률입니다. 맞죠? 어떤 종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니 그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50대 50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죠. 어,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여기서
여기서 이 자리부터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 플리토 같이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이런 추세를 조금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점을 계속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싹 그림을 좀 그려가려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한번 진행을 해봐도 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뭐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뭐 좀 통신망 입장하시면은 이런 종목은 제가 이제 뭐 가격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더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관련주인 플리토까지 투자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지금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다양한 투자 이야기들 그리고 종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조금 더 편하게 장중에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QR코드 항상 열려 있습니다.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방송이 끝난 후에도 이런 종목들 이야기 조금 더 편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 오늘 뭐 플리토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장의 좀 주인공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총 13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 목표 주가도 상향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지금 살려고 하면 좀 늦었고요. 제가 이 종목 자체도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2주 전 방송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3만 천 원짜리를 넘으면은 무조건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전 고점 2월 달에 고점을 좀 달성한 부분들이 3만 900원 정도짜리.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원전이라든지 어떤 종목들의 재료의 지속성이 계속 되는 이런 이제 테마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시장에서 결국 요 자리 3만 천 원짜리를 돌파를 하니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자리죠. 아마 제가 이제 이 자리쯤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올라갈 거 알면은 왜 그때 말을 안 해줬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자리들에서는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쉽게 말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니까 이만큼 추가적으로 더 크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분 여기서 지금 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한 1, 2주 사이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한 20% 정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저점에서 종목들을 공략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대 이런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신고가 영역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덩치도 좀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모든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종목까지 보면은 지금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어디냐라고 이제 하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요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차피 지금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소식이 전하고 있지만은 최소 못해도 4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저 사람이 5만 원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도 12,000원은 수익이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올라가다가 분명히 이 주가라는 게 지속해서 계속 상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자리들에서 그런 자리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좀 마이너스 구간도 크게 없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두산 엘리어빌리티 조금 나도 이거 좀 타이밍을 놓친 것 같은데 아쉽다 하시면은 파스 통신망에 계시면은 제가 정말 좋은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입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원전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성을 좀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안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내려오면 우리가 굳이 위험하게 따라가서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까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음,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맥스마스터님께서 저도 위에 룸이 좀 남아있다. 앞으로 신고가의 영역에 들 수 있다.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조선 쪽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조선 섹터를 보더라도 오늘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거든요. 세진중공업 아까 앞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세진중공업이 오늘 많이 움직이거든요.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 해양 플랜트 풍력 사업과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세진중공업에 관한 전략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할 때 제가 요것도 하나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종목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뭔 사업을 영위를 하는 무슨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거기에 다른 사업들도 어떤 거를 영위를 하는지를 조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인데 지금 세진중공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증권사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존재를 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제 풍력 에너지 관련 우리가 풍력 에너지 관련해서도 재료가 있는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일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뭐 정책을 좀 급선회를 하면서 그리고 어제 뭐 CS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상한가를 가는 그런 움직임도 연출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재료들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좀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셨고 특히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 또한 풍력 에너지, 뭐 원전 이렇게 갖가지 재료가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전력 설비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엮이든 간에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뉴스가 뜨더라도 이 뉴스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다른 쪽 이 기업이 영위를 하는 다른 사업 쪽에서 뉴스가 나더라도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올랐지라고 해서 여기에서 저 종목이 그러면 이 테마의 대장주인 같다라고 해서 그냥 속여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굉장히 많으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얻어 걸린다라고 하죠. 어떤 부분들에서 얻어 걸리는데 자 거기서 한 번 얻어 걸렸을 때 다른 테마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들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본적 분석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지만은 이런 종목들 세진중공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지금 오늘 조금 조선 쪽이 다 좋잖아요, 맞죠? 그리고 전일 풍력 쪽에서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면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하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에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인데 세진중공업 자체도 오늘 이제 이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신고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들 지금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주가가 지금 뭐 제가 오늘 장 마감까지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만약에 빠졌을 때 11,000원 위에서 조금 움직인다. 아니면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아니면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난 뒤에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조금 주가가 빠지던데 11,000원 구간 이 이제 새로운 신고가 영역이죠. 음. 과거의 고점 영역이었지만은 지금은 이 고점을 돌파를 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계속 캔들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는 더 크게 올라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을 잘 무너뜨리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잘 버텨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힘을 보여줄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세진중공업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이 조금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통신망 안에 오시면은 이런 종목들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가이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맥스마스터님이 어제 언급하셨다고 한 이 세진중공업 오늘 재료가 많은 종목이다. 11,000원 선 위에서의 움직임을 눈여겨보면서 지켜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간밤에 모더나 같은 백신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뉴욕 시장에서.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하면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정말 근데 단발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가 막 코로나 때처럼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수젠텍 같은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한 큰 폭을 상승을 했었잖아요. 코로나가 한참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던 그런 시기에 굉장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마만큼의 감동은 없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중화권에서도 뭐 사망자가 발생이 되고 지금 계속 이제 뭐 홍콩에서도 사망자 발생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화권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시적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가가 더 크게 가려면은 과거 우리가 그 팬데믹 당시에 그 위험성들 글로벌 시장에서 이 전염병을 바라보는 그런 위험성만큼 재료가 커져야 되는데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걸려도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이제 취급을 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재확산이 된다 이런 거는 솔직히 뭐 너무 좀 설레발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도 뭐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니까 반응을 하는 거,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과거만큼 이런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폭등이 나왔던 이런 구간들까지는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타 치러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의 이제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고점을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이런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튀어주고 바로 빠지고 튀어주고 바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투자 잘못하시면은 이런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만약에 오히려 이렇게 바닥 구간, 이렇게 버텨주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신다면 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이런 관련주들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저는 옳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뭐 물론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좀 이제 주가들이 막 움직이니까 좀 이제 막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계실 거야.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걸 한참 우리가 좀 살펴본 다음에 장 초반에 어떤 종목들을 좀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별로 옳지 않은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서 종목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주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QR 통해서 들어오시면 맥스마스터님 연결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맥스마스터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5월 21일 11시 4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오민재입니다.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국내 시장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0.89% 오르며 262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43% 오르며 72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00억 원대, 기관이 1,200억 원대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2천억 원대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99억 원, 56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하면서 860억 원대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이 아랍에미레이트 기업에 위성통신 단말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이 주가 강세 보여줬는데요. 이 통신 서비스 회사와의 대규모 납품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약 51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또 어제 삼성도 우주 산업에 뛰어든다고 밝히면서 전반적인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강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CTK입니다. 이 양자 관련 기업인데요. 이 상한가 터치하고 현재 20%대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ICTK가 특허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WIPO 글로벌 어워드 2025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ICTK는 이 복제가 불가능한 보안칩을 개발 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이 최종 수상 기업은 올해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랩지노믹스입니다. 최근 중화권과 이 태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화권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또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세 가지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화이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6.52% 오르며 43,300원 선에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률이 10%대까지 오르면서 45,1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의 페럼구균 원액을 수출하면서 화이자가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화권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개발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종목은 삼현입니다. 삼현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데요. 최근 자회사로 AI 로봇 기업 케이스랩을 인수했습니다. 이 케이스랩이 자율 이동 조작 로봇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삼현은 케이스랩의 AI 기반 로봇 기술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스마트 팩토리,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에서 삼현은 AI 기술 기반 이 로봇 전문 기업으로 확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최근 계속 핫했던 조선주가 한미 협력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간의 실무 통상 협의가 현지 시간 20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미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들 오늘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4.3% 오르며 29만 1,000원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오민재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양시장 분위기 잠깐 보시면 오늘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 2,627포인트까지 시장이 좀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좀 늘어났네요. 93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1,351억 원 물량을 담으면서 시장에 계속해서 탄력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상 아까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르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600여 종목이 오르는 가운데 285종목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르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가운데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좀 보시면 오늘 굉장히 강한 섹터가 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선 기자재까지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도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